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혜린이, 원이 뭐야? 원이 뭐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거. 아이고, 원이 뭐야? 동그란 거, 초등인가? 원이 뭐야? 아,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그지 같은 소리 나겠고. 원이 뭐야? 아, 원이 뭡니까? 원. 3.1425. 아, 조용히 좀 해. 뭐라고? 뭐야? 처음 듣는 대답해. 원이라고 하는 건 모형.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해요. 둥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도 원이잖아. 둥그렇잖아. 오케이?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랑 원은 달라요? 얘는 동그라미잖아. 얘는 네모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을 먼저 그려야 돼. 한번 도전해볼까? 잘안 되지. 대충. 자, 원의 중심이 0,0에 있어요. 그런데 원 위에 있는 점좌표를 x, y라고 줄 거야. 그러면 이 x, y라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r로 일정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루트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 이런 관계식이 하나 탄생하지. 왜냐하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식을 세워준 거니까. 이해가? 양면을 제곱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너희가 원의 방정식이 등장하면 너희가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원의 중심좌표를 구해야 돼. 중심좌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곱 안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 제곱 안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y값, 요게 원의 중심좌표가 돼.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좌표를 0,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바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이 오른쪽 값이 r제곱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음수는 뭐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원이 물론 0,0에 원의 중심좌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중심좌표가 0,0에 없을 수도 있죠. P, Q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 원의 중심좌표가 P, Q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도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 원 위의 점 좌표를 마찬가지로 x, y라고 잡아줘요. 오케이? 그러면 이 x, y로부터 p, q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네. 이해가? 그러니까 p, q라는 점을 중심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나타내겠다고. 그럼 너희가 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원의 중심 잡힌 p, q까지 떨어진 거리가 r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x 빼기 p의 전체 제곱, y 빼기 q의 전체 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 요게 r이다 해놓고 양변을 제곱해보시면 x 빼기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q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원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면 원의 중심 좌표는 P, Q에 있고 반지름은 R이 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 가능하대? 그 원의 중심을 빼주는 거죠. x하고 y에다가 원의 중심 좌표.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P가 되고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Q가 되고 P, Q를 원의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을 R로 갖는 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25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대요. 중심 좌표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의 원의 중심 좌표가 있고 반지름은 얼마가 돼? 5.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25면 이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부르냐? 원의 방정식의 표준이요. 표준형이라 부른다. 표준형. 뒤쪽에 나올 테지만 원의 방정식에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 이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부른다는 거야. 일반형.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줘야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그 성질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등장하듯이 만약에 너희들한테 중심이 A, B에 있고 반지름을 R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얘기한다면 X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X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꼴이라고 식이 등장했다면 원의 중심 좌표는 A, B에 있고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중심 좌표가 0,0에 있고 반지름을 1로 갖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세워주시면 되고 중심 좌표가 2,3에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x 마이너스 3이라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오케이. 다음 세 번째 거 중심 좌표 마이너스 3,5에 있고 반지름이 2래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은 4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는 거라도. 반대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 좌표 어디에 있다? 0,1. 0,1에 있고 반지름 얼마다? 2다. 2다. 원의 중심 좌표 어디 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에 있고 반지름은 얼마다? 4다. 4다. 중심 좌표 얼마다? 4,5. 4,5고 반지름 얼마다? 7. 7이다. 할 수 있죠? 네. 밑은 좀. 괜찮죠? 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반지름은 루트 32, 4루트 2가 되는 거지. 네. 저 밖으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중심이 어디에 있대? 마이너스 2,2래요. 아, 원점이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지? 네. 근데 몇 컴마 몇을 지난데? 4,3. 그럼 x에 4 넣고 y에 3 넣었을 때를 만족하게 하는 r제곱 값은? x에 4 넣어주고 y에 3 넣어줬을 때 16 더하기 9 나오죠? 네. 그럼 r제곱은 얼마가 돼요? 25. 25라고 식을 세워줘야죠.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고요. 네. 원의 방정식이든 함수든 간에 함수 위에 점이다 원의 방정식 위에 점이다 라고 하는 멘트들은 대입하면 성립한다야. 그러니까 넣어줘서 저렇게 미지수에 해당하는 r제곱 값을 구해줘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밑에 내려가서 한번 더 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2,2에 있대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왜 자꾸 x라 그래? y 마이너스 자 1,4를 지나면 1 넣어주면 얼마야? 9. 9 더하기 2 넣어주면 얼마야? 0.
0. 따라서 r제곱은 얼마? 9. 그래서 얘에다가 9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오. 중심 좌표가 1,9에 있고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중심이 여기에 있다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9의 전체 제곱은 r제곱 되는 거지? 네. 몇 컴마 몇을 지난대? 마이너스 3,5.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16. 16이 되고 5 넣어주면 16. 16.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 루트 32. 아니, 그냥 32가 되는 거. 반지름이 루트 32. 완전 루트 32. 이해 가십니까? 괜찮아요? 다음 것도 해볼까요?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자, 너희에게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 원이 있는데, 잘 그렸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A와 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A와 B를 지름으로 갖는다는 건 원의 중심이 어디서 생겨? 태은이? 저래놓고 또 모른다고 막 AB를 말고. AB를 뭐라고요? A, 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라고. 네. 그럼 원의 중심은 어디 생겨? AB의 중점. 여기서 생기지? 그럼 A점 좌표가 3,2고 B점 좌표가 5,-6이잖아. 중점 좌표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 아니다. 4, 마이너스 중점 좌표.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중심 좌표였잖아. 더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지. 2로 나눠서. 네. 그럼 얘를 원의 중심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 r제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3,2를 넣었을 때 만족하면 r제곱 값을 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 자체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반지름을 구해서 계산해서 넣어줘도 돼. x에서 x 빼서 제곱하면 1이고 y에서 y 빼서 제곱하면 16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7 나오고 이제. 네. 그러면 r제곱은 17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r 자리에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고. 이해 가죠? 좀 더 가보자. 마찬가지야. 두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중심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1. 그럼 얘를 원의 중심으로 갖는 거지. 네.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 세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넣을래? 아니면은 요 거리 구할래? 대입을 할래? 대입할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1. 1이 되고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0. 1. 쟤는 2가 되는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네. 다음 거 더 가볼까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한 번만 더. 원의 중심 좌표 어디 있어? 0, 0. 그럼 0,0을 원의 중심으로 가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둘 중에 뭘 넣을래? 두 번째 거. 그럼 마음대로 넣어보면 얼마 나와? 25 플러스 4는 얼제곱. 29. 할만하죠? 네. 더해줘?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아까 전에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바로 어떤 꼴이었냐면 x 빼기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q의 전체 제곱은 r제곱 형태.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해당하는 요 형태를 일반형이라 불러요. 오케이? 일반형 형태에서 너희가 구하기 편한 거는 딱 두 개야. 첫 번째 x절편, 두 번째 y절편. x절편, y절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일반형이다 구하면 돼.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 Y는 0 나오면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돼. 2차 반응식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y절편 y축과의 교점을 표하고 싶으면 뭘 구하면 돼? Y 없는 거. y의 X 없는 거. x에 0 넣었을 때 y 값 구하면 되니까 2차원씩 나오지. 그러면은 어. 그 두 개 나와요 해가? 두 개 나오죠 보통. 근데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하면 하나 나오겠지.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안 만나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저 원점을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점을 왜 걸쳐? x축과 교점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 y축과 교점은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근데 두 개 만날 수도 있고 하나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두 개가 최대예요. 두 개가 최대지. 두 개 이상 어떻게 만나? 원하고 직선이.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 일반형으로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면 얘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켜야 돼. 그래야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거 아니야. 오케이? 네. 그래서 너희들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시점적 표구하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체크했었잖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두 번 해줘야 돼. 두 번. 그럼 지금 두 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네. x제곱 더하기 ax를 갖고 와. y제곱 더하기 by를 갖고 와. by. c는 오른쪽으로 넘겨. 여기까지 할 수 있지? c만 일단 오른쪽으로 넘겨. 그리고 나서 x 계수에다가 반의 제곱 2를 나누고 제곱한 값 얼마야? 2를 나누고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A 제곱. 4분의 a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요. 할 수 있지? 네. 그 다음 b의 개수, y의 개수 2로 나누고 제곱한 값을 마찬가지로 양변에 더해줘요. 얼마야? 4분의 B제곱. 4분의 b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인수분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아이고 불쌍해라. 얘는 어떻게 돼?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오케이. 오른쪽을 4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정리가 이렇게 된다고. 공식을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쌤은 개인적으로 비추. 이 과정을 따라서 너희가 표준형으로 변형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건 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어. 얘가 뭐였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뭔 소리예요? 얘가 뭐에 해당하는 값이었어? 반지름.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었지? 맞아요? r제곱에 해당하는 요 값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바로 원이 생기게 하도록 하게 하는 범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만 원이 만들어져. 여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0이 되거나 0보다 작으면 원이 안 만들어져. 반대로 얘기하자면 원이 만들어지게 하는 미지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기다가 그냥 4를 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4 곱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의 부호를 따지면 된다고. 얘가 0보다 크면 원이 만들어진다. 선생님이 통분시켜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아니, 질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쌤이 지금 보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를 바뀌셨잖아요. 저거는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 4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럼 반지름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원이 만들어지게 하는 범위를 구해봐 하는 문제가 나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의 부호를 따지면 된다고. 근데 표준형으로 변형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통분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어휴. 마이너스. 자 얘는 a가 얼마야? 아니 그 통분하는 방법. 얘 A가 얼마야? 통분하는 방법 알죠? 네가 해. 무슨 통분을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 a가 얼마야? 0이요. a가 0이고 b는 8이고 c가 k인 거지.
맞아? 정신 나가겠네. 요 꼴이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원이 만들어진다고. 네. 그래서 너희한테 원이 만들어지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x 개수를 a로 보면 되고 y 개수를 b로 보면 되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얘를 c로 보면 된다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를 계산한 이 값의 부호가 0보다 커져야 원이 만들어진다고. 아. 그러면 여기서의 x 개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a를 0으로 봐줘야 되고 y 개수는 b 8이잖아. y 개수가. 네. 그러니까 b는 8인 거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요 k가 c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0 더하기 64 마이너스 4c 얘가 0보다 커져야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이 만들어지도록 하게 하는 미지수 범위를 구해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를 판별식처럼 기억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얘를 만족하는 k 범위라는 건 4k 넘겨주면 64가 4k보다 커야 되고 4로 나눠주면 k는 16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a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6이고 b에 해당하는 값은 4고 c에 해당하는 값은 k 더하기 5죠. 네. 그러면 a제곱 36 b제곱 16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된다 써놓고 만족하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보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좀 어렵다. 하지 마 그러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는 식들을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켜볼 거예요. 네. 약간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그 느낌이랑 거의 흡사하거든? 네.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까지 나와 있는 상태야. 1단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나눠주라고 X.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라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가 있고 y제곱 마이너스 6y를 써놓고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라고. 마이너스 1로. 인정하시죠? 네. 요거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에서 반의 제곱이 얼마야? 1을 양변에 더해주라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9를 양변에 더해주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까지가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을 간단하게 만들면 얼마가 돼요? 9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네. 그럼 원의 중심좌표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의 원의 중심좌표가 있고 반지름은 얼마야 예진이? 3. 집중 안 해? 집중 안 해?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데? 집중할 거지? 다음.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인데 상수항 오른쪽으로 넘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양변에 요거 반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의 제곱이 얼마야? 4. 4만큼을 양변에 더해주라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지? 우변이 얼마야? 4. 4가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좌표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를 원의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얼마? 2. 2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할만하죠? 네. 요거 하나 더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0y 더하기 29는 0이야. 그러면 x제곱하고 6x를 갖고 오고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y제곱하고 마이너스 10y를 갖고 오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29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라고. 인정하시죠? 네. 반의 제곱이 얼마야? 윤호? 어떻게 9죠? 9를 양변에 더해주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25를 양변에 더해주고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고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는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에 해당하는 요 값은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4고 두 개 계산해보면 더하기 5 나오는 구간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중심좌표 어디 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에 있고 반지름 얼마다? 6.
루트 5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루트 25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들에 대한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 한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형으로 변형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뭐 이거 안 풀어봐도 되겠지 이거? 네. 괜찮지? 원이 만들어질 조건이 뭐라고?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있어야 된다. 원 아 미치겠다. 원이 만들어질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0가 0보다 커야 돼요. 네. 오케이? 지금 근데 일반현에서의 반지름의 길이와 원점 좌표가 어떻게 뭔지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구해야 될 때 나와요? 2분의 아니요, 그냥 이 형태로 구하시면 돼요. 쌤이 얘기한 것대로. 표준형 변형하는 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볼게요. 너희에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세점을 지나가는 원의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너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주는 게 좋냐면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첫 번째 방법을 너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원의 중심 좌표를 a, b라고 놔. 뭐라고? A, 자, 근데 원의 정의라고 하는 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었었지. 근데 지금 원 위에 있는 점 좌표를 0, 0, 마이너스 1, 1, 5,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거든. 그럼 원의 중심 좌표 a, b로부터 얘까지 거리, 얘까지 거리, 얘까지 거리가 다 어때? 같아요. 다 똑같아야겠지.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인정해요? 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됐을 거야. 전부 다 루트가 씌워져 있었겠지. 네.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줘요. 네. 그리고 전개를 삭감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 되고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에다가 b제곱 더하기 10b 더하기 25가 되는구나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따라와요? 그럼 여기 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큼 양면 빼줄 수 있지. 그러면 남는 식은 2a 더하기 2a랑 얘네가 남는데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가 0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 한번 더해준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만큼 양면 빼주면 얘하고 얘만 남지. 네. 그러면 10a 더하기 10b는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게 2배 더하면 50. 양면을 10으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면 a-b 더하기는 0이 되고 밑에 식은 10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5는 0이 돼. 두 개 더하면 2a 더하기 6은 0이 되면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b는 얼마가 돼? 8. 아유 진짜 불쌍하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가 구해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네. 그러면 여기 한 면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13, 루트 13. 그러면 얘를 원의 중심으로 갖고 얘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13이다까지 얘기하실 수 있다고. 요게 첫 번째 방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럴제곱이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거죠?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방법은 네.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세워놓는 거야. 괜찮아? 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세 점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0 넣어주면 얘네들 전부 다 0 되면서 c만 남죠. 근데 c는 0이 돼. 그럼 c에다 0 집어넣어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 1씩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y에다가 1 넣어주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다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주는 거야.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는 0.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50이니까 얘네들 오른쪽으로 넘겨서 5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는 10이 돼요. 두 개 더해주면 2b는 8, b는 4. b가 4면 a는 6이겠지. 따라서 6과 4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무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y는 0입니다까지. 뭐가 더 편해 보여?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중에. 두 번째 거. 여기 더 편한 거 같아? 여기 더 편한 거 같으면 여기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원 위에 점좌표가 0,0이 하나가 있는 경우는 여기 더 편하긴 해. 왜냐면 c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문자 3개짜리를 갖고 연방을 풀어야 돼. 복잡해져. 풀 수는 있긴 해요. 근데. 풀 수 있기는 해. 너희가 어떤 문자를 없애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연립방식을 풀면 되는데 조금 귀찮아져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 첫 번째 알려줬던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선생님 저 알려주십시오. 저 그냥 외워.